1조 원이 넘는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라임 사태. 라임 자산운용을 비롯한 신한금융투자증권은 물론이고 대다수의 은행들까지 얽혀 있어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신한금투의 라임 부실펀드 돌려막기를 도운 조력자가 아니냐라는 의혹도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정순용 기자와 함께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신한은행이 부실펀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라는 정황이 지금 있는 겁니까? 네, 이 신한은행은 신한금투와 같은 계열사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논란이 되고 있는 펀드들 이외에도 새로운 무역금융펀드를 환매 중단 선언 직전까지 판매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달 24일에 라임 자산운용의 크레딧 인슈어드 펀드 상품을 신한은행에서 구입을 했다가 피해를 봤던 피해자 14명이 라임 자산운용과 신한금투 그리고 신한은행 등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를 했습니다. 예.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 신한금투가 기획을 하고 라임이 판매를 했던 CI 펀드 중에서 40%가 환매가 중지가 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약 2,900억 원 상당의 CI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고소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이 단순 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 상품에 대한 부실을 메꾸기 위해서 펀드로 거액의 투자금을 계속해서 유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 2월 무역금융펀드를 싱가포르의 무역금융회사이기도 한 로디움에 매각하는 재구조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에 신한은행은 CI 펀드를 판매를 했는데 이 CI 펀드가 로디움이 중개하는 매출 채권에 투자를 했던 상품이었던 건데요. 다시 말해서 무역금융펀드의 상당한 부실을 떠안았던 로디움의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을 신한은행이 기획을 하고 또 고객들에게 판매를 했던 것입니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신한금투를 통해서 플루토 TF1호를 판매를 해왔는데요. 신한금투 측이 펀드 부실을 인지를 했다는 것은 2018년 11월입니다. 이 과정에서 펀드 가입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서 약 4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신한금투 PBS 본부장은 최근 검찰에 구속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라임의 부실 운용이 수면 위로 올라온 5개월 뒤에 바로 신한은행은 라임과 함께 무역금융 투자하는 펀드를 판매한 셈이 됐습니다. 예, 이 고소인들의 주장을 보니까 신한은행이 CI 펀드 판매한 이유가 신한금투가 판매한 무역금융 모펀드의 부실을 메우는 이른바 돌려막기라는 거네요, 결국에는. 네, 맞습니다. CI 펀드 판매금 2,900억 원 가운데서 1,880억 원은 로디움으로 흘러 들어갔고 또 라임 펀드 위기 처리 돌았던 7월과 8월에도 바로 이 CI 펀드가 계속 판매가 됐습니다. 신한은행이 CI 펀드 판매 과정에서 무리하게 고객들의 투자 정보를 조작을 하고 또 거래를 취소하려는 고객들에게 본사가 직접 나서서 투자를 강요, 판매를 했던 사례들도 매체들을 통해서 속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강남의 한 신한은행 PWM 센터에서 CI 무역금융펀드에 수억 원을 투자했다는 한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센터가 임의로 조작해서 작성했다는 정보를 확인을 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신의 투자 성향이 약 3등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 무직이었는데도 이 확인서에는 일정 수입이 있고 또 향후에 유지 또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에 담당 PD에게 누가 작성한 것이냐라고 묻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각종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고객이 예금의 재투자를 미루자 이 신한은행의 본사 투자상품부가 직접 나서서 설득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CI 펀드에 투자를 했고 이 고객은 두 달 뒤인 10월에 라임이 펀드 환매 중단 선언을 하면서 결국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지금 하나둘씩 지금 드러나고 있는 정황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그리고 신한은행이 CI 펀드 투자를 거짓으로 강요했다가 피해를 안겼다라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도 있죠. 네, 지난해 7월이었는데요. 신한은행 PB에게서 이메일을 통해서 투자 강요를 받았다는 한 피해자는 남편의 유산이 수십억 원을 이 펀드에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PB의 이메일에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 상당수 포함이 돼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최소 가입 조건이 1억 원인데도 불구하고 메일 내용에는 최소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지만 이를 VVIP이기 때문에 본부 담당자와 함께 협의를 해서 30억 원으로 조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내용의 거짓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신용보험에 가입
가입이 돼 있어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매출 채권 부실화 시에는 보험사가 100% 보상해준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는 설명입니다. 야, 이게 사실이면은 이거는 정말 거의 사기에 가까운 내용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라임 사태 등으로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데 조용병 회장 같은 경우는 연임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사실 조 회장도 이 라임 사태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신한은행 등의 이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그리고 진정서를 함께 제출을 했습니다. 네. 지난 26일에는 신한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 현장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는데요. 피해 전액 배상과 함께 조용병 회장의 연임 반대를 외치기도 했었습니다. 또 시민단체 등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펀드의 이 투자 피해자들의 다수는 서울남부지검의 신한은행 등 관계자와 함께 그리고 각 회사를 추가로 또 고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현장 조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따라서 신한은행의 돌려막기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에 바로 이 금감원의 조사가 시작이 됐다는 점에서 네네. 이 투자자들, 피해자들의 관심이 또 계속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조 회장은 연임이 확정되자마자 소중한 자산을 맡겨주신 고객들께 큰 피해를 안겼다면서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과연 이 조 회장의 약속이 지켜질지는 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예, 약속을 지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신한은행은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뒤에야 라임이 임의로 돈을 빼돌려 투자한 사실을 알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한금투 본부장의 가담 행위가 드러났듯 신한은행의 가담 여부도 명백히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